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화요일 KBC 뉴스 매거진 임종렬입니다. 자, 어제 2007년 희망찬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금년은 12간지 중에서도 재물과 복의 상징인 돼지해입니다. 돼지는 옛날부터 새끼를 많이 낳아 재산을 늘리는 가축의 하나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사업 번창을 기원하는 돼지 그림이 유행하고 동전 저금통은 돼지 모양으로 되어 있죠. 시청자 여러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면서 지구촌 소식, 지구촌 뉴스들 모아서 전해드리는 매거진 스퀘어 출발하겠습니다. 금연, 다이어트, 운동 등등 많은 사람들이 새해 초에 여러 가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결심은 대개 닷새 정도 계속되고 끝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질랜드 심리학자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언론들에 따르면 심리학자인 캐롤린 밀리스 박사는 사람들이 다지는 새해 결의들 가운데 가장 많이 실패로 끝나는 것은 금연, 음주 습관 바꾸기, 체중 감량, 더 많은 운동 등이라고 밝혔는데요. 밀리스 박사에 따르면 오래된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의보다는 새로운 것을 하나 추가하는 게 성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낡은 습관을 결심만으로 바꾸는 것 매우 어려운 일이죠. 진정으로 자신의 습관을 바꾸려는 사람들은 점진적이고 목표가 분명하고 보상과 평가가 수반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작심삼일이라는 말 하는데요. 작심삼일이든 작심오일이든 결심하기는 쉬워도 실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는데 대부분 경제적 번영과 평화 속의 발전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이 역사적 소명임을 강조하고 새해에도 테러와의 전쟁과 이라크 사태 해결에 주력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고 선진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자고 하면서 작년 부동산 정책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다시 대책을 보완하고 있다고 하면서 부동산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이 밖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이 세계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호혜적이고 상생하는 개방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신년사에서 올해는 헌법 시행 60년이 되는 해라면서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헌법을 우리 손으로 써야 한다고 말해 헌법 개정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나라 정상들의 말처럼 금년에는 세계 곳곳에서 총성 대신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누구든지 조금씩 더 잘 사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이 새해부터 금연구역을 모든 실내 사업장뿐만 아니라 공원, 놀이터, 버스 정류장 등지로 대폭 확대하면서 세계 유일의 완전 금연 도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홍콩 정부는 지난해 10월 논란 속에 통과된 금연 조례를 새해부터 정식 시행키로 하고 식당, 술집 등 모든 실내 사업장과 해변, 운동장, 공원, 체육관 등 50만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홍콩 내 84만 명의 흡연자들은 이제 자신의 집 외에는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 없어졌다고 하는군요. 실외에서의 금연이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요. 담배 태시는 분들, 시카고 지역도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미리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칸의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새해부터 유럽연합 EU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2004년 동유럽 10개 국가의 동시 가입이 이루어진 지 3년 만에 유럽연합이 확대되는 것인데 이로써 유럽연합은 회원국 27개국, 인구 5억 명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로 성장하기로 했습니다. 루마니아 수도 부카레스트와 불가리아의 소피아는 유럽연합 가입을 자축하는 행사로 떠들썩하게 새해를 맞았다고 하는데요. 반면 선진 서유럽 국가들은 이런 신생 회원국에 값싼 노동 이민이 쏟아져 들어올 경우 자국민의 일자리에 미칠 여파를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상 매거진 스퀘어에 들어와 있는 소식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KBC 뉴스 매거진 이어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하려는 한인들이 올해에도 미시간 호숫가에 모였습니다.
흐린 날씨로 아쉽게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요. 새해 소망을 기원하며 힘찬 새날을 맞이하는 한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한인들의 모습 매거진에서 만나보시죠. 시카고 한인사회가 어렵고 힘든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2017년은 그 대망의 새해인 것 같습니다. 600년 만에 그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황금 대지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황금의 대지가 우리 시카고 한인사회 홍복이 되고 또 한인사회 화합과 단합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서 2007년에는 정말 시카고 한인사회가 신명나는 한인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동포사회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 건강하시고 발전하는 한인사회가 되도록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참 좋았어요. 조금 아쉬운 것은 해가 뜨는 걸 못 봤고, 그렇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래도 신년 축하를 하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여기 와 보니까 지금 사람들 많이 왔고, 아까 그 호숫가에서 본 사람들 많이 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이 떡국을 먹고 그러니까 진짜 금년이 오늘이 1월 1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작년에도 그 해맞이 하러 그 레이쇼로 나갔거든요. 네, 해년마다 해가 떠오르는 거 굉장히 가슴 벅차고 아름다운 일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네. 올해는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광경이었어요. 날씨도 너무나 포근하고요. 또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새해 아침을 맞아서 떡국을 먹게 된다는 거 상당히 감미로운 것 같아요. 여기 시카고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소망이 있다면은 올 한 해는 아주 그 황금 대지라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떠드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해를 편안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힘차게 출발했으면 참 좋겠어요. 새해 아침에요. 네. 여러분은 해금, 대금, 가야금 연주와 같은 국악 좋아하십니까? 한국에서는 우리 고유의 가락을 공연이나 미디어를 통해 즐길 기회가 많은데요. 미국에서 좀 쉽게 접하기가 힘드시죠. 반가웠게도 우리가 사는 시카고에 국악 실내 악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과 학생들을 위한 공연이 주를 이뤘는데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보다 많이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보시죠. 지금 이 시간에는 시카고 국악 실내악단 단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카고 국악 실내악단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시카고 국악실내악단은요, 2003년도에 창단 공연을 한 시카고 지역에 사는 국악인들이 모여서 국악 공연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럼 단원 연주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지금 제가 대금하고 소금 단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야금 하시는 분, 그리고
해금, 검은고 그리고 건반을 맡아주시고 편곡을 해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총 몇 분이세요? 총 5분, 분이세요? 예. 네. 그럼 그 단원 수를 더 늘리고 확보하실 의향은 있으신지요? 물론 그 공연자들이 많으면 저희한테는 너무 좋죠. 하지만 여기 국악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저희는 국악을 전공하신 분이나 또는 국악이 아닌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까지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저희 지금 현재 건반을 맡고 계신 분도 서양 음악 전공하신 분인데요. 저희가 추구하는 음악이 전통을 토대로 한 창작곡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서양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이 편곡이나 또는 저희들을 위한 작곡을 맡아주실 그런 분들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네. 그동안에 활동해 오신 걸 좀 말씀해 주시죠. 그동안은 저희가 주로 미주류 사회에 저희 문화를 알리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레이포레스트 대학이나 또 여기 노스 이스턴 대학 또 UIUC 대학 초청 공연을 주로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맥코믹 플라자에서 푸드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저희 문화를 알리는 그런 행사에 참여했었고요. 또 가장 최근에 했던 공연으로는 에이시안 어메리칸 재즈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했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들이 중국 뮤지션들이 주로가 돼가지고 공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올해는 처음 참가를 해서 그 오프닝 행사에 오프닝 공연을 했습니다. 아, 대단하시네요. 네, 연주회에서 서양인들이 많이 왔다고 그러셨는데요. 그분들의 반응이 어떠했어요? 제가 느낀 거로는 서양 분들이나 한국 분들이나 그 느끼는 감정은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슬픈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 서양 분들은 그 음악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슬픈 감정을 느끼시고 또 기쁜 음악을 연주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년가를 들으면 아 기쁘다라고 느끼듯이 그 서양 분들도 그런 기쁜 음악을 들으면 흥겹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저의 감동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로는 한국 악기의 그 재질에 대해서 또 저희 악기가 자연의 악기잖아요. 또 대나무나 오동나무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드는데 그 악기가 어떻게 소리를 만들어내는지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희야 전공을 했으니까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자연스럽게 소리가 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처음 보시는 그 외국 분들에게는 그 자연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 악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거리로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요? 예. 네. 요즘 젊은 부모님들이 서양 악기보다 한국 국악기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무엇보다도 음악은 말보다도 우선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요즘 한글 학교를 애들을 보내면서 한국인의 그 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한글 교육과 병행해서 국악 교육을 하신다면은 그 음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문화를 이해하고 또 우리 역사까지도 이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글도 자연스럽게 깨우치게 되고 거기에 또 내가 한국인이라는 자부심까지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국악을 잘 감상하려면 어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상식이나 어떤 팁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 악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악기에 대해서 모르면 음악을 들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떤 소리가 나는 건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악기가 언제 만들어졌고 악기의 재질이 무엇이고 또 그 악기가 어떤 음색을 만들어내는지를 먼저 아신 다음에 감상을 하시면 예를 들어 가야금 소리가 가야금을 현을 튕겼을 때 그냥 처음에 나는 소리 말고 그 뒤에 여음까지도 들으실 줄 안다면 그 국악을 듣는 묘미가 더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가야금은 그렇고 대금은 대금만의 독특한 청소리를 미리 이해하고 음악을 듣는다면 그 소리가 잘못 만들어진 소리가 아니고 원래 그렇게 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듯이 악기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선율과 리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단 있죠? 장단을 진양이나 중모리, 중중모리 그 빠르기의 템포 변화를 알 수 있으면
그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멜로디라는 거는 우리나라 다섯 음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를 조금만 아신다면 그 음악을 들으면서 훨씬 재미있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해서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한국 음악은 처음 들었을 때는 지루하기 쉽거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좋은지를 모르다가 두 번째 들을 때, 세 번째 들을 때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 국악의 그 매력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럼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떤 걸 갖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그동안 저희가 큰 무대만을 고집했었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관객을 많이 끌어모으는 보여주기 위한 공연이 아니고 저희 자신이 그동안 쌓아온 기량을 저희가 작은 무대라도 음향이나 조명 없이 바로 관객과 호흡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서 소극장 규모의 작은 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올 가을쯤에 저희가 그렇게 크지 않은 무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관객을 모시고 정말로 국악을 사랑하는, 정말로 국악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동안 쌓아온 새로운 음악들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해가 600년 만에 찾아오는 황금돼지해라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올 한 해 한인 사회에도 밝은 소식들만 이어지기를 바라며 보면서 황금돼지띠 그 유래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2007년 정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600년 만에 찾아왔다는 황금돼지띠의 해로 불리고 있는데요. 황금돼지의 유래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가 황금돼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천간 12지에 볼 것 같으면은 금년이 정해년이거든요. 정해년이면 그 정자, 해는 물론 돼지고 정자는 이제 불을 의미하고 붉은색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자면 붉은 돼지해인데 사람들이 금년을 특히 황금돼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엄격히 따지면은 황금돼지는 을해년, 그러니까 이 노란 색깔이 황금인데 금년은 사실은 붉은 색깔이니까 꽃돼지해라고 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황금돼지라고 하는데 뭐 현재의 그 해를 황금으로 격상시키는 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하기를 황금돼지해는 600년마다 한 번씩 온다. 원래 그 12개 동물이니까 12년마다 한 번씩 오는데 특히 금년은 황금돼지라서 600년 만에 한 번씩 온다고 하는데 자관 현해를 그렇게 격상시키는 건 좋은 일이죠.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서 한인 사회에도 출산 붐이 또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돼지띠의 품성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도 돼지에 대해서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지난해가 병술년 개해였는데 또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란 말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원래 돼지는 좀 탐욕스럽고 더럽고 추한 그러한 그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 돼지는 식욕이 강하고 또한 생활 적응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산과 다복의 상징으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볼 때 금년은 다산과 다복의 해니까 우리 특히 미주에 사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우리 자손들이 다산, 우리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창궐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사회는 물론 창조적 소수의 말도 있지만 역시 다수가 지배하는 사회니까 우리가 창조적 소수도 길러내야 되겠지만 또 우리 인구들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한국 역사 속에서는 이 돼지의 해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최면하는 해가 지금 현재 한국의 그 CEO들, 중요한 그 대기업의 CEO들 10명 중에 1명이 돼지해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치인들이 이 돼지해에 많이 태어났거든요. 이를테면은 조선 왕조를 세운 이성계도 돼지해에 태어났다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도 돼지해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소파 방정환 선생, 문학가도 돼지해에 태어났는데 특히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 한국어가 반포된 세종대왕이 반포한 그 훈민정음이 1443년에 반포가 됐거든요. 그게 바로 개해년, 돼지해에
반포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돼지해는 우리나라 역사에 상당히 많은 의미성을 갖고 있고 또 훈민정음이 반포된 해니까 상당히 축복의 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축복의 해를 금년 또 6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돼지해에 우리가 이어가서 우리의 행운을 창출해야 되겠습니다. 황금돼지의 해를 맞이하여서 한인들의 기대와 소망도 한껏 더 부푼 것 같습니다. 한인 사회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예, 원래 그 금년은 또 돼지해이기 때문에 다복과 또 행운이 돌아온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하는 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복이란 것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건 아니거든요. 복은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600년 만에 한 번은 돼지해. 그러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떤 면에서 행복하죠. 왜냐하면 600년 전 사람도 없었고 앞으로 600년 후도 없을 그 해를 지금 우리가 맞았으니까 이 해에 우리가 각자 소망하는 것을 큰 은혜 속에서 쟁취하는 한 해, 쟁취함으로써 우리 뜻이 소원이 성취되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문학평론가 명기용 선생님과 정해년에 얽힌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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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뉴스매거진 작별 인사 드릴 시간 됐습니다. 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